최근 1166화가 수록된 점프 표지에서는 현재 최초로 록스디 지백의 채색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그의 머리색은 티치의 머리색인 검은색이 섞여있지 않았고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매우 독특한 혼합색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티치의 어머니 에리스입니다. 분명한 건 흑백 만화에서도 오다스는 머리카락에 사용하는 명암 처리를 통해 색상의 톤을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에리스의 흑백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리스의 머리톤은 채색된 머리가 검은색 머리의 티치의 머리와 확연히 다르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티치의 머리색은 친부모로 추정되는 록스디 지백의 파란색, 하얀색 혼합색과 어머니 에리스의 밝거나 다른 톤과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머리색은 단순히 외모의 특징을 넘어 혈연의 증거로 작용합니다. 샹크스 일가의 경우 쌍둥이 형제인 샹크스와 샴록은 얼굴 생김새는 아버지와 닮았더라도 머리색을 통해 어머니 쪽 혈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보 일가의 경우도 사보는 아버지 디아만테의 짙은 머리색 대신 금발이었던 어머니 아울록의 머리색을 물려받아 금발입니다. 이러한 공식 사례들은 머리색이 원피스에서 강조되는 혈연 유출 장치임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전 패턴을 마샬디 티치에게 적용해보면 티치가 지백과 에리스의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물론 1154화에서 지백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될 당시 지백은 사왕 검은 수염의 아버지로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원피스 세계관에서 부모는 혈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아버지, 형제, 자식과 같은 호칭과 관계는 단순히 혈연이 아닌 유대와 정신적인 결속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례로 선장의 에드워드 뉴게이트는 자신의 모든 선원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선원들 역시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루피는 에이스, 사보와 술잔을 나누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이지만 누구보다 깊은 가족애와 유대를 나누는 형제가 되었죠. 즉 지백은 티치의 생물학적 친부가 아니라 정신적 친부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백은 티치의 생모인 에리스와 결혼하며 그녀의 친아들인 티치를 자신의 아들로 품었거나 고아가 된 티치를 지백과 에리스가 함께 거두어 양육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가설대로라면 버기 지백 부자설이 더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분명한 건 지백과 버기의 얼굴형과 현상수배지에서 보이는 시각적인 유사성, 두 사람 모두 세계의 왕이라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점, 1155화에서 록스가 정의의 문을 파괴한 것과 551화에서 버기가 정의의 문을 연 행동이 551과 1155라는 챕터 1의 수미상관을 이루는 강한 연관성까지, 결정적으로 티치와 달리 지백의 파란 머리색이 버기의 머리색으로 이어지는 머리색 유전 특징까지, 버기가 지백의 아들이라는 가설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백에게 이미 티치라는 아들이 있다고 나왔기에 버기가 또 다른 역대급 혈통의 자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다소 비약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만약 티치가 지백의 양아들이라는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질 수 있겠죠. 다만 이 가설을 뒤집을 핵심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빈스모크 가문입니다. 빈스모크 저지와 빈스모크 소라의 머리색은 모두 노란색입니다. 다만 상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빨강, 초록, 파랑, 핑크 등 부모님의 머리색을 따르지 않았죠. 이에 한 독자가 원피스 질문 코너를 통해 이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쌤은 이것이 혈통인자 조작 때문이라고 하였죠. 즉 상디에게는 혈통인자 조작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디만 부모님과 같은 머리색을 가지게 된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례를 마샬디 티치에게 대입하면 티치의 검은 머리색이 친부모의 머리색과 다르다는 사실이 곧바로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티치가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적인 신체를 타고났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검은 머리색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다. 분명한 건 마르코는 티치가 두 가지 악마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남들과는 다른 이형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티치는 이형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색이 유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티치, 버기, 지백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최근 1167화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샹크스와 샴록의 옷입니다. 먼저 신의 기사단 복장을 한 샹크스는
짧은 머리에 풀을 달린 아스코트 스카프를 착용하고 정장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 복장은 샹크스가 신의 계산과 같이 고귀하고 권위적인 집단에 속해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함께 있는 샴록은 긴 머리에 가슴을 열어 맨살을 드러낸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장은 샹크스가 평소 입는 해적 스타일의 옷차림과 일치합니다. 자유분방하고 얼매이지 않는 해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평소 그림 하나하나에 떡밥을 남겨두는 오다쌤이라면 이 장면을 그냥 무시할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 복장 교환 장면을 정체 교환에 대한 암시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샹크스처럼 보이는 인물이 샴록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샹크스라는 인물이 샴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샴록이 진짜 샹크스였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떡밥은 샴록의 악역이 아니라는 단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애니메이션에서 성우는 캐릭터의 정체성과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현재 샹크스의 성우는 이케다 슈이치입니다. 그리고 샴록은 치다 켄치로라는 성우가 맡게 되었죠. 그렇다면 만약 샴록이 샹크스를 연기하는 다른 인물이었다면 작가와 제작진은 복잡한 설정의 일관성을 위해 샴록의 성우도 이케다 슈이치로 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샹크스와 샴록은 별개의 인물이며 이들의 복장 교환은 정체 교환이 아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샹크스의 단정한 복장은 샹크스가 마리주아에 완벽하게 잠입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분방한 해적 스타일 대신 단정하고 권위적인 복장을 착용한 것입니다. 샹크스는 실제로 천룡인에게 빙의하여 하랄드에게 샹크스답지 않은 단호하고 권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샹크스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천룡인의 세계에 어울리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정한 복장은 이런 위장행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다만 샴록은 억지로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샴록의 캐주얼한 복장이 샴록의 자유로운 본성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샴록은 피거랜드 갈링의 아들로서 천룡인의 세계에서 자랐지만 그의 본성은 샹크스처럼 자유롭고 얼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떡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설대로라면 샴록은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샴록이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 피거랜드 갈링의 곁에서 성장했다는 설정은 서양 고전 비극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복수국의 서사를 강력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오레스테스의 내용은 오레스테스의 어머니가 연인 아이기스토스와 짜고 그의 아버지를 살해하지만 이후 성장한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복수를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햄릿의 내용은 햄릿의 숙부가 선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후 선왕의 아내와 결혼하는데 이후 햄릿이 진실을 알고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즉 샴록과 샹크스는 한 배를 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샹크스가 이무에게 종속되는 심해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샴록의 도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샴록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